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심용환 역사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왜 모셨냐면요, 네. 뉴라이트 요새 너무 시끄러워서요. 이럴 예. 때만 꼭 연락이 오셔서 네. 예, 뉴라이트가 뭔가요? 일단 아주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올드라이트라는 예. 뉴라이트 차이부터 말씀드린다면, 한국의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적 혼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가 되면서 노태우, 김영삼, 특히 김영삼 정권기 때 많은 개혁도 했고, 예. 반대편으로 외환위기도 일으켰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보수는 무엇이냐, 예.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예. 것 같고, 언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조갑재 씨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게 예. 시작이 됐고, 주로 이제 노무현 정권기 때부터 예. 정치적 운동으로서 이제 뉴라이트, 예. 혹은 또 비슷한 시점에 이제 학문적으로 뉴라이트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한 줄을 만나게 된 거죠. 예. 네. 뉴라이트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딴 데서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단어, 뭐 뉴레프트 이런 단어는 예. 종종 쓰지만, 한국에서는 어찌됐건 좀 외환 위기 이후에 예. 과거사를 좀 재평가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확립해 보자라는 시도의 흐름으로는 아주 좀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죠. 학문적 개념으로까지 볼 수 없는 좀 허술한 책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벌써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 그 개념이 아니라 예.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렇죠. 그건 뭐 정확한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예. 어떤 주로 통계학에 의거한 경제사학적인 어떤 새로운 역사인식을 주장하는 학자군이 있었죠. 예. 그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마치 탄탄한 학술적 베이스를 갖고 만들어진 정치 세력처럼 보이지만, 예. 양자 사이에 굉장히 이격도 크고, 예. 이분들의 주장은 과거사에 대한 연구인 거지 예. 오늘날의 어떤 정치 철학은 아니니까 예. 학술적인 기반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이 뭔가요? 뉴라이트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 예. 뭐 이런 거였다라면, 이게 이제 정치적 운동으로서 등장하게 된 건 노무현 집권기 때고요. 예.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쪽인가요? 신지호 예. 그분도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사라졌지만 예. 김진홍 목사라든지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때 좀 거친 용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권을 다시 뺏어오고, 예. 외부적으로는 이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 예. 그들 용어로 이제 이중 붕괴론이라고 해서 예. 이제 기존의 어떤 진보 좌파 정권도 무너뜨리고 이제 또 북한은 정권. 예.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예. 흡수하자라는 식의 주장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운동의 시작이었고, 예. 그게 정치적인 첫 성공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치 운동이 되기 전엔 과거사 재평가자는 단지 어떤 학술 운동의 아니요, 학술파는 따로 있었고, 네. 그 언론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조갑재 씨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맨 처음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약간 산발스러운 흐름으로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 어떤 정치 운동으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건 분명한 게 뭐냐면, 한국의 이제 역사 인식이라는 건 예. 사실 특정한 정파성이 거의 없었고, 예. 왜냐하면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민주화 때도 그랬고, 약간 이제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됐던 민족주의적 세계관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연설을 봐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연설을 봐도 그렇고, 민주화 이후의 연설을 봐도 그렇고, 전통적인 역사 인식이 그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논란이 되는 아주 큰 재평가 같은 예. 경우 대부분 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서 또 거기에 이제 또 일단의 뉴라이트라고 분류되는 학자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급조된 이론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역사 자체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거의 완전히 이루어져 있던 건데, 그렇죠. 어떤 자신의 현실적 목표를 위해서 과거 그렇죠, 역사를 그렇죠. 좀 취사 선택해서 그렇죠. 왜곡하고 뭐 네네. 이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많이 취사 선택을 했다고 볼 수 많이 있죠. 취사 선택했다. 네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요. 네. 왜 일본입니까? 그 부분이 가장,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면요. 네. 이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자기들 부모 뭐 선친이 직접 친일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어떤 역사관을 자꾸 고집을 하나요? 이 부분은 예.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은 뉴라이트의 어떤 이론가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과거의 배경을 보면 한 7, 80년대 때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마르크스적인 인식론, 예. 그러니까 역사를 단계론적으로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농노제, 중세 네. 농노제, 근대 부르주아지 사회,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해방 단계 이렇게 예. 단계론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80년대 때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압도하는 걸 보면서 예. 그 입장을 이제 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서 뭔가 3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 완성은 박정희 대통령 때 된 거고 예.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 때 났다라면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거죠. 예. 그걸 이제 일제 식민지 때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기계적이고 오히려 더 이념적이고 그 이념의 근거가 사실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보도 아니고 좌파적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진보가 그 부분이 잘 고리가 잘 아직도 네. 썼지 왜 진보가 지금의 어떤 보수 운동과 친일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외피를 쓰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이다. 그러니까 예. 원래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과거에 사회운동을 하시던 어떤 그런 분들 혹은 운동권 뭐 NL 주사파 이런 어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어떤 냉전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예. 가장 왼쪽에 계신 분들이 또 똑같이 가장 오른쪽으로 가신 분들. 예. 원래 극과 극은 통하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이게 예. 갑자기 이렇게 연원을 따지게 되는 주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저도 그렇습니까? 생각을 못해서 예. 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극자 쪽에 특히 주사파 계열의 분들이 많이 전향을 해서 이쪽에 그렇죠, 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 당시에 또 다른 부류, 예를 들어서 PD 계열이라 이런 쪽은 또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왔다는 건 아니지만 예, 상당 부분 그런 걸 많이 영향 받으신 분들이 넘어온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특히 일본적 역사적 관점을 끌어들여서 네. 이들은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하고 뭘 목적으로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더 심각한 건 예. 저같이 역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예. 사람들은 조선가 현상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조선가요? 그러니까 조선을 깐다. 아, 예. 조선은 어차피 망할 나라였고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고종을 욕하던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맨 처음에 명성황후를 욕하다가 고종을 욕하다가 이제 조선 전체를 욕하는 예. 망할 나라였고 예. 저열했고 일제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유튜브 같은 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기준은 그거죠. 식민지 근대화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이 어찌됐건이란 말이 문제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됐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은 긍정적이다라고 아예 딱 규정을 하는 예.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은 소장님이 가장 좀 쉽게 반박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도 들어있지만 네. 이제 근대화라는 건 역사의 변화 과정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식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정상적 근대화를 경험했다라면 예. 우리는 식민지로서 예. 본국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인들의 목표 때문에 강제로 근대화가 일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근대화가 없진 않았지만 예. 근대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이득은 일본이 취하고 예. 그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예. 더군다나 식민지이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걸 계속 활용을 하게 되니까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처럼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루트가 설정될 수도 없고 예. 왜곡된 착취를 위한 근대하다 보니까 왜곡된 어떤 근대화가 이루어져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로 이제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한국의 경제사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건 60년대 이후고요. 예. 90년대 이후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의 경제적 변화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 당시 모든 기록들이 다 노예적 경제 상태. 예. 소알로이시오 신부의 회고에 따르면 50년에 우리나라 오셨거든요. 예. 47년 이때 오셨는데 예.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일제 강점기 때 뭐가 잘 살고 좋아졌다라는 건 아주 소수의 친일파들이 특권을 누리는 부분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예. 혹은 뭐 철도가 놓이거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지 예.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의 생활상이라는 건 뭐 조선왕조 때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 이런 걸 갑자기 무슨 근대화가 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민망한 이야기고 90년대 때는 나름 신선했던 주장이지만 이후에 기존 역사학계나 여러 학계의 반박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게 되게 대단한 이론이다. 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건 학계에서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현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주장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일제 식민지는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모두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 이게 이런 맥락이 되게 위험한 예. 건데
앞뒤를 다 빼고 예. 갑자기 그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예. 국적으로는 일본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이 아니라 고조선까지 무리라면 예. 적어도 고려나 조선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민족이라는 틀거리가 되게 뚜렷해졌잖아요. 예. 우리들과 타자가 구분되는 시간이 무려 1000년이 있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근대화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예. 아니지만 하다가 실패했고 식민화가 됐고 예. 그 기간 동안에도 36년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고 예. 성과도 많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해방까지 돼서 안타깝게 분단이긴 하지만 두 정부가 만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맥락 전체로 보면 어찌됐건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팩트라는 말이 예. 정말 이건 너무나 팩트라는 이름의 잔혹한 왜곡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팩트입니다. 예. 어찌됐건 팩트는 사실 아님? 이런 논법은 예. 맥락이 결여된 주장이니까 사실은 논의의 어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때 일본 국민이었다는 그 주장을 하는 배경, 목적은 뭔가요? 그걸 어떤 논리로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거지만 그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예. 또 하나는 아마 이거는 저의 어떤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가지만 백년 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다큐에서 예.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국적을 이제 일본이라고 아. 표시한 근거가 있어요. 그 예. 기록에 나오는데 예.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밀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또 옹호하나요? 그러면 그 같은 맥락이겠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잊혀진 예. 분이었는데 많은 역사적 과오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3단계론이라는 게 예.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초기에 이제 그 유영익 선생이 이제 국사편찬위원을 예. 하셨던 위원장께서 이제 이승만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를 좋게 평가했지만 그분의 논문을 읽어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정말 과가 많은데 예. 개 중에 일부는 공이 있으니 인정해주자로 아, 시작을 예.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 건국전쟁 이런 데서 표현됐지만 예. 다 공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민주국가의 민주의식과는 안 맞죠.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승만을 띄우면서 계속 김구를 비판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김구를 특별히 띄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독립운동사에 예. 안창호 김구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많이 언급을 했을 뿐인 거지 예. 민주국가에서 우리 말 그대로 국민 또 민중이 주인인 사회에서 특정한 인물을 영웅하고 숭배한다는 건 말이 안 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승만 현상은 참 해석하기 힘든 현상이다. 예. 뭐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 공을 강조하고 네. 그 다음에 친일 상황의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하고 네. 이승만을 옹호하고 네. 이것의 어떤 현재 정치적 권력에 있어서 이거가 어떻게 연결되는 어떤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이 예. 눈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것은 예. 대부분 다 기득권을 혁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자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시간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졌고 예. 근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통해서 초라하게 퇴장을 하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뭐야? 민주사회에서 예. 이러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좀 더 진지한 새로운 뉴 트렌드의 어떤 보수성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사실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이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라면 정계에서도 아웃사이더인 예. 분들이 주로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레토릭으로 사실은 주변부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사실은 조금씩 들어오고 예. 특히 박근혜 정권에선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큰 역사적 유산, 예. 좋든 나쁘든 그 유산이 보다 중점 사업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사실은 그 시도는 실패했고 예. 이슈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유산으로서 굉장히 무리해 가면서 예. 식민지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가 할 말이 아니라 예.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 공식인데 예. 역사를 악용하는 거기도 하고 예. 아주 그 신종 형태의 극단적인 예. 주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혹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네. 그들의 어떤 현실주의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네. 행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나 어떤 이기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한테 그 예스란 답변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예. 그런 거죠. 어제도 예. 제가 우리 MBC 100분 토론 봤는데 예. 이제 뭐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뭐냐 예. 뭐 이런 썸네일이 떴더라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학계에서 친일파라고 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예.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처단에 미온적이었고 예. 친일파를 보호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권에 친일 인사들이 많았죠. 예. 근데 따져보면 친일과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맥락과 책임감이 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거나 막 조직하는 거니까 예. 그 측면에서 현재 뉴라이트가 비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비판을 받을 여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비슷하게 정의 날카롭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은 건 듣는다 그런 건 아니고. 뉴스사이킥 그 DJ 분들이 항상 이렇게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결론은 이상하게 내리셔가지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대응은 이제 예.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찌됐건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인 대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암기 교육에서의 탈피와 예. 토론 교육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거나 선배들을 통해서 예. 진짜 사실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는 정사가 써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외우고 유튜브를 보면 야 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틀렸어라는 네. 식의 음모론적 공격을 하거든요. 예.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당장의 기념관장 뭐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신에 그 토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지 않는 한 예.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짝 왜곡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예. 그거를 정말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 뿐입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김용석 관장의 역사관은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뉴라이트고요. 본인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개인적인 화합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인 답변들은 뉴라이트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 뭐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용환 역사 N교육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